그런 기회가 있죠. 보기에 답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관식 문제는 이제 그게 제일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내가 잘못 계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역시 주어진 그 확률 문제 자체가 아주 고난도적인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숙한 걸 주면 좀 고난도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은.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모든 수상의 개수 중에서 그랬거든요. 여기서 임의로 한계를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표본공간 전체의 개수가 보이는 거죠. 표본공간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보인다고, NS가 정확하게. 그럼 쌤은 뭐 항상 기본적인 확률의 방향을 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전체 경우의 개수가 보이니까 이건 우리가 뭐 맨날 했던 3H10이거든요. 그죠? 의미 아닌 정수의 수소쌍의 개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전체 NS로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얼마예요? 12C 10이니까 12C 2가 되겠죠. 그죠? 콤비네이션 조합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66이라는 이제 NS 전체 표본공간의 전체 개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이 안에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안에 있는 선택 중에서 뭘 선택하라 그랬냐면 세 개의 곱이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곱이 0이 아니려면 그죠? 둘이 같지 않고 둘이 같지 않고 둘이 같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개 동시에 0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확률을 접근할까요? 라는 겁니다. 쌤이 앞에서 경우의 수 문제 풀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되는 생각, 확률 문제를 푸실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은 이제 내가 선택되는 개수를 찾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찾아낼 때 기본적인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4점짜리 이상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합의 법칙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는 뭐겠어요? 그죠? 여사건의 확률. 그게 합의 법칙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쌤이 생각하기에는 둘이 이 0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찾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둘이 같거나 둘이 같으면 되는데 뭐 세 개가 동시에 같아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 개의 합이 10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그렇게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수소쌍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이제 X와 Y가 같아질 수 있는 경우, Y나 Z가 같아질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쌤이 보기엔 제일 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 이 같은 것이 두 개 들어가 있는 순서쌍을 세는 거죠. 같은 것이 두 개 들어있는 건 그저 0부터 0, 0, 10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이 들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고 8이 될 거고 그럼 2가 들어가면 얼마가 될 거고 그죠? 같은 게 두 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어? 그죠? 이 값이 6이 되겠지. 그지? 3, 3이 들어가면 4가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4가 들어가면 2가 되면 되는 거고 5가 들어가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외에는 두 개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절대로. 세 개가 같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해 가시겠죠? 더 이상 66으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수소쌍이 나오는데 구조가 다 완전 똑같잖아요. 그죠? 두 개 하나. 그러니까 X, Y가 Z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을 이걸 배열하는 거지. 0, 0, 10. 이건 1, 1, 8. 이거 배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거죠. 3팩 나누기 2팩으로 보셔도 되고 3C1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사건의 여사건이 되는 거죠. 여사건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66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66이 내려가죠. 66분의 18. 그러니까 얼마예요? 11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찾는 답은 1에서 11분의 3을 빼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1분의 8이 되니까 따라서 내가 찾는 답은 19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물론 답에서 드러나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해당하는 경우의 확률이 크니까 여사건을 구해서 당연히 가는 게 편하다라는 것이 답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지만 항상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여사건의 확률로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제 29번하고 30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 이제 2018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치른 6월, 9월 모의 평가가 있었죠. 6월, 9월 모의 평가에서도 그 29번에 대한 문제는 기백에 대한 문제는 이제 기하 벡터에서 우리가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죠. 이 29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21번, 30번에 비해서 난이도가 약간은 좀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죠. 그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21번에 대한 난이도가 아주 많이 높아졌었죠. 그러니까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쌤이 29번 하지만 좀 이따 30번을 하겠지만 실제로 30번의 난이도가 작년 수능 30번의 난이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